미사일 한 발 65억 원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에 쏘고 있는 SM-6 요격 미사일 가격이에요. 한 발 나갈 때마다 65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미국 방산업체 통장으로 들어가요. 쏠수록 주가가 오르고 주주가 돈을 벌어요.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 전쟁 때문에 막힌 바닷길은 누가 지키냐?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한테 전화가 왔어요. 군함 보내서 너희가 직접 지켜라. 군함을 보내면 운영비, 보험료, 인력 전부 한국 돈이에요.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미국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비용은 왜 한국한테 날아옵니까? 오늘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전쟁에서 누가 울고 누가 웃는지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약 17일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4주에서 5주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군 중부사령부 센트컴이라고 하죠. 여기서 내부적으로 올린 보고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최소 100일, 9월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 4주가 아니라 7개월이에요.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이 있습니다. 실제 돈을 걸고 미래를 맞추는 곳이에요. 여기서 3월 말까지 전쟁이 끝날 확률에 베팅한 결과가 고작 3%입니다. 89%가 4월 이후까지 계속된다에 걸었어요.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 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걸고 내린 결론은 이 전쟁 길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뭐가 문제냐? 미사일이 계속 날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미사일 한 발 한 발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에 쓰는 돈, 이건 미국 의회가 추가 국방 예산을 승인해서 나옵니다. 영어로 Supplemental Appropriation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원래 정해진 국방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의회가 추가로 이만큼 더 써도 된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돈은 결국 국채, 그러니까 빚으로 조달됩니다.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 미래의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갚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돈이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RTX, 옛날 이름으로 레이시온입니다. SM-6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약 500만 달러, 우리 돈 65억 원짜리인데 이것도 레이시온이 만들어요. F-35 전투기 운용은 로키드 마틴, 폭탄은 보잉. 이 전쟁에서 미사일이 한 발 나갈 때마다 이 회사들의 재고가 줄어들고 재고가 줄면 미국 정부가 다시 주문합니다. 이걸 replenishment contract, 재보충 계약이라고 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 팔리면 본사에 자동 발주가 들어가잖아요. 미사일도 똑같습니다. 쏘면 다시 주문이 들어가요. 근데 삼각김밥은 1,200원이고 이 미사일은 한 발에 26억 원이에요. 이 주문서가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롭 그로먼 통장으로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 회사들 주가가 어떻게 됐냐? RTX는 전쟁 시작 전후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올랐어요. 전쟁이 터지면 사람이 죽고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뛰는데 이 회사들 주주는 웃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많이 쏠수록 매출이 올라가니까요. 자, 정리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미사일을 사서 이란에 쏘고 미사일 재고가 줄면 방산업체에 다시 주문이 들어가고 방산업체 매출과 주가가 오릅니다. 돈의 순환 구조예요. 근데 이 순환 고리에서 웃는 쪽은 방산업체이고 우는 쪽은 납세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국내 이야기예요. 미국 국민이 세금 내고 미국 방산업체가 돈 버는 거 그건 미국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페르시아만에서 바깥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예요.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여기에 기뢰를 깔고 드론을 띄우고 GPS를 교란하고 있어요. 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이미 1,100척이 넘는 선박이 GPS 제밍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 중동 원유가 지나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전쟁 전 70달러대에서 지금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어요. 유조선 한 척에 붙는 전쟁 위험 보험료도 기존 대비 최대 10배까지 뛰었습니다. 로이즈 오브 런던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만 수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이 한 번 운항에 붙습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름값에 전가되고 기름값은 물류비로, 물류비는 물가로 전가됩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전쟁이 1년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화는 이미 17년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500원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용이 이중으로 오르는 거예요. 달러 강세에 유가 강세가 겹치니까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한 일이 뭐냐? 3월 14일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콕 찍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서 유조선을 호위하라. BBC, 로이터, 연합뉴스 전부 이걸 보도했어요. 이틀 뒤인 3월 16일 7개국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여 여부를 기억하겠다. 이건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한 협박이에요. 안 보내면 나중에 각오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3월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아예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이 정도 협조도 안 하냐는 뉘앙스예요. 한겨레 기사 제목이 정확히 이 상황을 요약합니다. 한국 포함 5개국 호르무즈 킬박스에 몰아넣나 뒤로 빠지는 트럼프. 킬박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킬박스. 이란이 기뢰를 깔고 드론을 띄운 바다에 한국 해군 장병들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이에요. 이란을 먼저 때린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에요. 한국은 이 전쟁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어요. 이란을 치자는 회의에 한국이 참석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 석유가 여기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군함 보내서 직접 지켜. 오해하지 마세요.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건 역사적 사실이고 한미동맹이 70년 넘게 한국을 지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맹이라는 건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관계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과연 그런 건지 그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리창을 깬 사람이 유리가게 주인한테 와서 유리 깨졌네, 수리비 내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MBC 뉴스 제목이 딱 이거였어요. 불은 미국이 질러놓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똑같았어요. 2019년에 호르무즈 유조선은 각 나라가 알아서 보호해라 했고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전쟁도 아닌 긴장 상태였는데 그랬어요. 지금은 진짜 전쟁이거든요. 지렛대가 비교도 안 되게 강해진 겁니다. 중앙일보 보도대로 트럼프가 SMA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함 안 보낼 거면 방위비 올려. 방위비 안 올릴 거면 군함 보내. 선택지가 2개인데 둘 다 한국이 돈을 쓰는 결말이에요. 근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한국만 이런 요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중국까지 7개국한테 똑같이 요구했는데 전부 거절하거나 침묵했어요. 일본은 파견 계획 없다. 호주도 없다. 독일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왜요? 다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시작한 전쟁인데?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걸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 방패막이에요. 2026년 중간선거가 코앞인데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거셉니다. 동맹국이 같이 참여하면 국제 공동작전이라는 포장지가 생기거든요. 정치적 부담을 나눠 지우려는 겁니다.
둘, 이건 진짜 기억해 두셔야 해요. 1991년 걸프전 모델입니다. 그때 전쟁 비용 610억 달러 중 미국이 실제로 낸 건 70억 달러 뿐이었어요. 나머지 540억 달러를 사우디, 쿠웨이트, 일본, 독일이 냈습니다. 일본은 군대 안 보내는 대신 13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트럼프가 지금 이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거였잖아요. 유엔 결의도 있었고 명분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먼저 때린 쪽이 너도 와서 도와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양쪽 다 칼날이에요. 보내면 기뢰밭에 우리 군인이 들어가고 이란과는 끝장이고 트럼프는 선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더 큰 걸 요구합니다. 안 보내면 기억하겠다는 사람이 반도체 보조금, 관세, 주한 미군을 카드로 꺼내요.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공장, 그 보조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골라도 한국이 돈을 쓰는 결말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이미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름값부터 보겠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어요. 전쟁 전에는 70달러대였습니다. 여기에 유조선 보험료 폭등까지 겹치면서 실질 운송비는 그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주유소 기름값으로 올 때는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뒤에 반영되거든요. 지금 주유소 가격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면 진짜 본격적인 인상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항공료도 마찬가지예요.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항공유 가격이 전쟁 전 배럴당 85달러부터 90달러까지 해서 150달러부터 200달러까지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CNBC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CEO 스콧 커비가 직접 나와서 항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항공권 가격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름값이나 항공료는 솔직히 안 쓰면 버틸 수 있잖아요. 차 안 타면 되고 여행 안 가면 되니까. 진짜 무서운 건 안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식료품 값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질소 비료 원료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갑니다. 이게 막히면 비료값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요. 블룸버그, CNBC, DW 전부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요소 비료 수입 가격이 이미 30% 뛰었어요. 이건 결국 밀가루 가격, 빵 가격, 라면 가격으로 옵니다. 4인 가격 기준 월 식료품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더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원화 가치도 문제입니다. 달러당 1,500원이면 해외에서 뭘 사든 그만큼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수입 원자재, 수입 식품, 수입 의약품 전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취준생이신 분들,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서울경제 보도대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뭘 하냐? 채용을 줄여요. 그 다음에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도 움츠러들어요. 이란이라는 먼 나라의 전쟁이 내 월급, 내 장바구니, 내 일자리까지 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맞고 있는 충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기름값, 물가, 이건 다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모르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헬륨이에요. 반도체를 만들 때 이 UV 노광 장비라는 게 있거든요. 초극자외선을 쏴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핵심 장비인데 이 장비를 냉각하는데 초고순도 헬륨이 필수입니다. 전 세계 초고순도 헬륨의 약 30%가 카타르에서 나와요. 카타르가 어디에 있냐? 페르시아만 한복판,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 드론 공격으로 카타르의 헬륨 생산시설 3곳이 전부 가동을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유한 헬륨 재고가 약 6개월치인데 센트컴 전망대로 전쟁이 9월까지 가면 그 재고가 바닥납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 있어요. 한국 파운드리 공장 3곳이 이미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지금 삼성과 SK가 HBM4라는 차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에요. 엔비디아한테 납품해야 하는 건데 헬륨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그 자리를 중국이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국은 자체 헬륨 인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반도체 소재 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당장 주유소에서 느끼는 충격이 1차 파도라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는 건 2차 파도예요. 1차 파도는 아프지만 버틸 수 있어요. 2차 파도는 한국 경제의 기둥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차 파도까지 있습니다. 이건 거의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알루미늄이에요. 중동에서 전 세계 알루미늄의 상당량을 생산하는데 카타르의 카탄룸 재련소와 바레인의 알바 재련소가 불가항력, 영어로 force majeure라고 하죠. 이걸 선언하면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 약 220만 톤이 빠졌고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3,7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루미늄이 어디에 쓰이냐? 자동차, 건설, 전자제품, 식품 포장재,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어요. 알루미늄 캔 하나, 자동차 보닛 하나, 아파트 창틀 하나에 전부 중동발 가격 인상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반도체, 알루미늄, 이 세 갈래의 충격파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거예요. 한국이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청구서는 세 장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름값, 반도체, 알루미늄, 세 방향에서 동시에 맞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원해서 맞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흔들리느냐? 에너지 자주권이 없어서예요. 중동 바닷길 하나에 경제가 통째로 매달려 있는 나라가 그 바닷길이 막힐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때도 그랬고 1990년 걸프전 때도 그랬어요. 디플로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위기가 한국의 원전 확대에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전이 지어지려면 최소 10년이에요. 그 10년 사이에 또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또 똑같이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값. 지금 보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주유소 가격은 2에서 3주 전 원유가 반영된 거예요. 진짜 인상은 4월부터입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여름 냉방비까지 연쇄적으로 올라옵니다. 에너지 관련 지출을 지금부터 점검하세요. 둘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방산, 에너지 섹터는 이미 올랐고 앞으로도 여력이 있어요. 반면 항공, 여행, 소비재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양면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소재 부족으로 타격이지만 전후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원달러 1,500원은 빨간불이에요.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 물가가 추가로 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뺍니다. 지금 당장 달러를 사기보다는 전쟁이 끝나고 환율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서 원화 기반 저평가 자산을 찾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냐고 물으시면 솔직히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이고 그 정부를 움직이려면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이건 이란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남한테 의존하는 나라가 치르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원유의 70%를 중동에 기대는 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이런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전화 한 통으로 왔어요.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올지 모릅니다. 이 구조를 아는 것, 이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바꿈의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